안녕하십니까. 연동초등학교 특색교육과정 읽기 프로젝트의 성장의 발제를 담당한 교사 이광렬입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연동초의 8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두 번째, 읽기 프로젝트가 교육과정 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읽기 프로젝트의 시작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네 번째,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동초 읽기 프로젝트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 토크 콘서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1925년에 개교한 연동초등학교는 2015년 혁신학교로 선정되었고 2019년부터는 혁신자치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은 도약교로서 혁신학교 문화 조성 및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은 적용교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협업 문화 조성, 교육과정 지역화 실현 및 자율 재구성 등을 하였습니다. 2018년은 정착기로서 학교 조직 효율화를 통해 교육과정 정상화, 일반화 등이 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혁신자치학교로서 확장기를 맞이하였고 연동초만의 특색 활동인 읽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동초 공동교육과정 읽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읽기 활동을 통해 언어적 기본 소양, 즉 문해력을 함양하고 기본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함께 연구하고 기획하는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실천 내용으로는 튼튼한 지성을 위해 읽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침 시간을 이용하여 읽기 유창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심성을 위해서 도서관 체험, 독서와 연계한 봄축제를 열고 있으며 함께하는 시민성을 키우기 위해 독서 동아리, 선배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읽기 프로젝트 수업은 기존의 국어 수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읽기 프로젝트는 학년군별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학년군의 목표를 위해 도입된 수업이며 국어라는 한 교과만이 아닌 다양한 교과와 연계가 가능한 프로젝트형 수업입니다. 학년군별 목표 및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학년군은 책 자체의 즐거움을 익히기 위해 교사가 책 읽어주기, 스스로 소리내어 읽기, 책 읽고 생각과 느낌 나누기 등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3, 4학년군에서는 생각이 자라는 책 읽기를 목표로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을 만들어보고 친구들과 하브루타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5, 6학년군은 함께 생각하며 배우는 책 읽기를 목표로 심화 질문 만들기, 책 읽고 비경쟁 토론하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년군에서 공동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목별 성취 기준을 선정하고 배움 내용과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학년군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동초등학교에서는 공동교육과정인 읽기 프로젝트가 필요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학년도 당시 국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각각 17.6%와 14.2%로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학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2018 혁신학교를 마무리하며 지은 책 4년의 기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년 각자 진행하는 교육과정이 다양할 뿐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하나의 구심점이 없는 게 아쉬웠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학생들의 독서 습관과 문해력 신장, 그리고 학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 읽기 프로젝트를 2019년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읽기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 수업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떡볶이의 역사. 떡볶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아이씨는 청년을 보았지만 취해서 지나쳤어요. 사슴벌레 중 누가 더 강할까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중 누가 더 강할까요? 장수풍뎅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풍뎅이 중 자, 어떤 책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표지에 누가 나와 있죠? 겁쟁이가 나와 있어요? 아니었어요. 네, 읽을게요. 기왕이 책. 저부터 읽어요. 이번에는 성환이부터 읽겠습니다. 성환이 할거요. 자, 일주일만 학생이 만나요. 지인, 가방 속에서 자꾸만 엄마가 부르는 것 같다. 야, 지금 별이가 지인이네? 답 있어 질문 하나, 답 없어 질문 하나, 베이스 질문 여기다 적어주세요 지금. 소량은 내 수가 있으니까. 자, 질문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누나나 너는 아버지를 피해서 질문으로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니? 어떠니?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어요. 생명보호 위해 동물 관원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의 주장은 생명 보호를 위해 동물을 가서는 안 된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저 이거 동물 머리 필요한 거. 읽기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을 갖춘 건 아닙니다. 읽기 프로젝트의 성장을 위해 매년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수업을 공개하고 컨설팅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학습 주제로 정해 책 선정부터 수업 구상, 동료 장학, 평가까지 함께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3주체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으로 읽기 프로젝트가 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기 프로젝트 1.0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징으로는 먼저 무학년제 운영을 하였습니다. 1, 2학년군 그리고 3, 6학년군 두 가지 군으로 나눈 후 각 군의 학생들을 고루 섞어 수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반에 교원 2명이 함께 기획하여 협력 수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달의 주제를 정하여 주제와 관련된 책을 선정하여 수업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읽기 프로젝트는 여러 한계를 보였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수업이 독서에 집중하기보다는 책을 읽고 만들기나 그리기 등 독후 활동에 초점이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좋은 책을 고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3주체 평가에서 일시적 운영이 아닌 꾸준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학부모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수업 방법적 측면에서는 2인 교사의 협력이 생각보다 어렵고 1, 2학년, 3, 6학년 학생이 함께 수업하는 방식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계기로 읽기 프로젝트 2.0이 탄생하였습니다. 기존 팀 구성에서 1, 2, 3, 4, 5, 6학년군으로 팀을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한 팀을 2명의 교원이 함께 수업했다면 한 학년군을 2반으로 나누어 한 반을 교원 1인이 관리하고 같은 학년군끼리 공동도서, 공동수업 내용을 구상하여 수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년군의 교육의 목표와 실천 방법을 앞선 교육과정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체계화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읽기 프로젝트 2.0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 잘 정착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런 읽기 프로젝트 2.0도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속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동초 내 학교 구성원이 바뀌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읽기 프로젝트를 위한 도서 선정 시 학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자는 학생 다모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외부 컨설팅에서는 학생들의 질문 패턴이 비슷하고 도입 심화 단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등 수업에 있어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봄 여름학기 평가회에서 읽기 프로젝트가 학생들의 무대력 향상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심각해지는 기본학습 능력의 저하는 우리에게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지금의 읽기 프로젝트 수업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에 대한 내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고민 속에 읽기 프로젝트는 또다시 변화하였습니다. 먼저 책 선정에서 5, 6학년군을 대상으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읽기 유창성 교육을 아침 활동 시간에 추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동초에서는 읽기 유창성 교육이 필요했을까요? 읽기 유창성이 읽기 이해력, 즉 문해력과 84%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국가읽기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읽기 유창성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읽기 유창성은 마치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창성이 높은 아이들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 인지적인 자원을 더 쓸 수 있고 내용 파악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책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교과의 성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읽기 유창성이 낮은 아이들은 수학의 기초가 되는 육구단의 곱셈을 어려워하며 영어의 파닉스 습득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아침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상호의 시범 읽기를 듣고 여러 번 소리내어 읽는 읽기 유창성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기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읽기 프로젝트를 교육과정화하였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자율교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자치학교의 시작과 함께한 읽기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읽기 유창성이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침 시간 15분을 활용하여 학급 단위 읽기 유창성 교육을 진행한 결과 총 8주간 주 3회씩 진행된 읽기 유창성 교육 결과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읽기 유창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1분 동안 학생 개개인이 100어절 중 정확하게 읽은 어절을 체크하여 사전 사후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친숙한 이야기글과 생소한 내용이 많은 설명글의 검사 결과가 다음과 같이 대체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학력 부진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2022학년도 기초학력 부진 보고 공문에 따르면 국어, 수학 모두 감소하였으며 2021학년도부터는 부진 학생 비율이 0%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1인당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교내 도서관 업무 관리 시스템에 2019-2021학년도 1년 대출 건수를 비교하면 꾸준히 대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동초등학교 특색 읽기 프로젝트의 성장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영상 시청 후 읽기 프로젝트의 미래와 그 방향에 대해 토크 콘서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동초등학교 창의적 교육과정 읽기 프로젝트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 콘서트를 진행하게 될 연동초등학교 교감 김영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좌담회를 실시하기 전에 패널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화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백화연 선생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독서토론 여러 자문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연동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좌측부터 이광열 선생님, 구은영 선생님, 최승훈 선생님, 그리고 우리 연동초등학교 종교 다모임 신은진 회장님, 그다음에 정미금 학부모 회장님이십니다. 저희가 읽기 프로젝트를 4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지만 저희가 그래도 많은 성과들을 거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백화연 선생님을 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백화연 선생님, 독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오셨는데 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독서가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독서 이야기 전에 저는 이제 학교 교육은 도대체 오늘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인성적인 측면의 성장,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먹고 사는 밥의 문제 해결하는 진로와 직업에 관한 그 문제를 도와주는 것,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둘을 동시에 도와주기에 독서만 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감정도 이해를 하고 또 세상도 만나게 되고 내 울타리를 허무는 그리고 상상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독서의 역할이 결국에 이제 인성 문제 해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날은 이제 지식 정보를 배경으로 이렇게 탄탄한 그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뭔가를 창조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독서가 인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밥의 문제,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이제 이렇게 중요한 독서를 만일에 개인의 손에 맡긴다면 굉장히 불평등이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모두 다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그게 이제 학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서가 우리 인성과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백화연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화연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독서 교육을 시행해야 될까요? 예. 특히 이제 초등학교인 경우에 이제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초등학교는 평생 독서의 기반을 닦아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시대가 급변하고 또 지식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초중고를 졸업해도 또 대학을 졸업해도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평생 공부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게 독서란 말이죠. 근데 그 독서를 평생토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책의 재미, 독서의 재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독서가 몸에 붙어야 돼요. 습관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초등학교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학교에서 이렇게 책 읽어주기 또 우리 연동초가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15분 혹은 10분 아침 독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단순하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저학년을 중심으로 펼쳐 나가고 고학년이 됐을 때는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그게 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책의 재미를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책에 대한 독서에 대한 습관을 길들이고 그다음에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학교 독서 교육의 한 방향이라고 우리 백하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그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좀 약간의 어떤 도전 과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지 우리 최승훈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학년도에 연동초등학교에 전입해 와서 3년 동안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읽기 프로젝트 활용 도서 선정이 가장 힘들었는데요. 앞선 발표에서 보셨듯이 읽기 프로젝트 2.0 버전 이전에서는 교사가 주도해서 도서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교사가 교육적 목적을 갖고 도서를 선정했지만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이끌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거쳐서 읽기 프로젝트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교사가 의도하고자 했던 교육과정 내용을 이끌기에는 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내년에는 교사의 교육적 의도와 학생들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승훈 선생님께서는 책 선정하는 게 좀 그렇게 어려우셨나 봅니다. 역시 또 교사의 어떤 교육적인 의도와 학생들의 어떤 또 요구들을 절충한다는 점, 또 그런 점이 또 어려웠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우리 신은진 학생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학생회에서 다양한 이런 독서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셨을까요? 네, 저희 전교 다모임에서는 선배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 중간놀이 시간에 1, 2학년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는데요. 저희도 읽어줄 책을 미리 골라 읽어주거나 1, 2학년 학생들이 원하는 책으로 읽어주었습니다. 저희도 책을 읽어주면서 동생들이 너무 재미있게 듣는 모습에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을 학기 독서왕을 뽑아 시상을 하였는데요. 시상을 하면서 친구들과 동생들이 책을 많이 빌려보는 것 같아 좋았고 한편으로는 저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빌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화 독서 동아리 활동입니다. 영화 독서 동아리에서는 책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를 골라 먼저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활동을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개설한 동아리이고 학생들이 책을 영화와 관련지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 학생들은 책을 읽는 것뿐만이 아닌 청각과 시각으로 즐김으로써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더욱 커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읽기 프로젝트인데요. 읽기 프로젝트에서는 예전과 달리 학생들이 원하는 책으로 선정하여 책을 읽었습니다. 김진범과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을 골랐는데 저희가 고른 책으로 같이 읽으니 집중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네, 학생회에서 참 다채로운 활동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학년이 저학년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독서왕도 선발하고 또 읽기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다양한 또 영화 독서 동아리 또 독서 축제 같은 것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연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책의 재미에 푹 빠지게 된 이유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언니 오빠들이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이어서 우리 학부모 회장님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학부모에서도 다양한 그 학교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희 연동초등학교 학부모에서도 읽기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백하연 선생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지식정보 기반 사회에서 독서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학부모에서 3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학교 교육은 선생님,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 이 3주체가 함께 손발을 맞춰야 진정 올바른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한 주체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로 학교와 소통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연동초등학교는 봄축제를 독서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학부모에서도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나 책을 읽고 그림으로 꾸미기, 부가트 등 다양한 형태로 기획하여 참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책을 읽거나 해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아이들하고 서점이나 도서관 등 나들이 가기를 해서 아이들이 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학교에서 최근에 아이들과 책을 읽는 인증샷을 찍어보내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림책 읽기 행사가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같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도 말하고 질문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두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과 책을 함께 읽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동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참 독서에 좋은 본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독서 습관을 갖게 된 이유가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책을 읽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미근 학부회장님, 그럼 혹시 구체적으로 좀 가정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연동초등학교에 6학년 딸아이와 3학년 쌍둥이 남자아이를 3명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첫째 아이는 3학년 때부터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5학년 때 세종시에 체험해서 연동면에 필요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글을 적고 학교 대표로 직접 연설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글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동초등학교의 독서 교육이 많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두 아이도 집에서 책을 읽는 횟수도 많이 늘었고요. 책을 소리내어 읽는데 처음엔 어눌했던 말들도 발음도 정확해지고 또 책 읽는 속도도 많이 빨라지고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그림이나 만화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번에 진행한 유창성 프로그램 결과 실제 유창성도 증가했다고 해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글로 쓴다거나 또 이렇게 말을 또 글을 이렇게 읽는다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아마 우리 학교 연동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최승훈 선생님, 혹시 그러면 이런 읽기 프로젝트를 참여하시면서 교사로서 좀 어떤 변화를 좀 겪으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급 학생들과의 래퍼 형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동초등학교에 전입해오기 전에는 이제 막 사춘기를 시작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교사인 저 사이에는 분명한 세대 차이가 있고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자꾸 나이가 듦에 따라서 그런 공감대가 점점 줄어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읽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과 공감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감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주로 읽는 책들은 과거에 교훈을 전달하거나 도덕적인 감화만의 목적을 위한 책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은 읽기 프로젝트 책들은 아이들이 평상시에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들, 그리고 어른들이 표면적으로 알 수 없는 심리나 생각들을 다룬 책들이 많아서 학급 아이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더 심층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책을 통해 더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최승훈 선생님 반 아이들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은영 선생님은 또 어떤 좀 변화를 겪으셨을까요? 네, 저는 저학년을 3년간 맡아오면서 주로 읽기 프로젝트 활동을 그림책으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저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큽니다. 읽기 프로젝트 수업 전에는 보여주기식 독후 활동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이 활동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책과 조금 더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국어 수업,
또는 독서 교육이 아닌 책 자체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한 지점은 바로 말하기였습니다. 그림책을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읽고 자신의 경험을 말하거나 상상하여 말하기도 하고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책을 매개로 해서 선생님과 학생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지난번 구은영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읽기 프로젝트 수업을 제가 한번 관람을 했었는데 아이들 앞에서 정말 책 속에 나온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가면들과 마스크를 쓰시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읽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은진 학생 읽기 프로젝트 참여했잖아요. 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에 남나요? 학교에서 혼자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과 반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 프로젝트에서 책을 고를 때 저희가 고른 책으로 공부를 해서 더 책에 대한 집중이 잘 되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이제 읽기 요청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아침에 동생들이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들으며 학교의 시끌벅적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책을 읽는 양이 늘었고 책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방식에서 경쟁하며 하는 토론을 하면 가끔 친구들과 의견이 달랐을 때 기분이 나쁠 때도 있었는데 비경쟁식 토론으로 친구들과 함께 알아가는 활동을 하면서 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연동초등학교가 그 6학급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학급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학교인데 8시 55분 되면 딱 차임벨이 울리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이 거의 9시 이제 10분까지 15분 동안 선생님이 앞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고 또 책과 또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고 그런 모습들이 책을 통해서 참 학교가 이렇게 시끌벅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은진 학생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하연 선생님, 연동초등학교 그 각 주체의 어떤 일기 프로젝트에 대한 소감을 좀 들었었는데 4년 동안 컨설팅 해오시면서 어떤 좀 소회를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를 어쨌든 4년씩이나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건 지금도 굉장히 감동으로 느껴지고요. 이게 어느 학교든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처음에 한 1, 2년 하고 말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상당히 감동을 느꼈고 제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갔었을 때하고 지금을 비교를 해본다면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책을 읽어주고는 그 정답으로 막 유도하는 유도 신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교사들 머릿속에는 교훈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독후 활동에 너무 많이 치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좀 내려놓고 그냥 아이들이 책 속에 풍덩 빠질 수 있도록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주문을 끝없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고백하시잖아요. 변했다니까요. 이건 저는 계속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고학년에서는 이 독서라고 하는 게 무슨 일회용이나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수업 중에 녹여져서 교과 활동에서 끝없이 탐구 활동 자체가 다 독서거든요. 이제 질문을 스스로 학생들이 하고 궁금한 것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말고 찾아보게 해라. 이런 요구를 제가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랬는데 수업이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백가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연정초등학교에 근무하게 된 걸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어떤 정해진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자신만의 다양한 답을 찾아내고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참 너무나 기특해 보입니다. 근데 백가연 선생님 좀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사실은 이제 혁신자치학교 이제 4년 이제 마무리되고 이후에 그러면 우리 읽기 프로젝트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어떻게 좀 운영돼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을 독서 활동을 따로 떼어 교육과정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침 10분 독서는 교육과정, 교과과정 바뀌겠죠. 교육과정 안에는 있지만 교과과정은 아니겠죠. 그런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라든가 학생들의 독서 동아리 활동은 교과를 좀 넘어서는 활동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일도 교과 수업 시간에 녹여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이들과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도 다 사회는 사회 과목에서 해당되는 책을 읽고 환경 그런 과학 쪽은 또 환경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도 다 거기서 교과 과정에 녹여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학년에서는 좀 그림책을 많이 활용해서 그 책을 읽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교과 과정 안에서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고학년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서 우리가 환경 오염이 어떻게 되나? 그럼 환경 오염에 관계되는 책 한 권을 간단하게 그림책 같은 걸 읽고 그리고 궁금한 것을 다 질문을 만들어서 찾아보게 하고 그게 탐구 활동이잖아요. 그리고 그 발견한 것들을 모둠끼리 나누고 또 그것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토론을 하고 또 보고서를 쓰고 이게 교과 과정 안에 다 녹여져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읽기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해서 이게 멈출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러려면 교육과정 재구성 각각 선생님들이 자기 교과 과정도 다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것만 과제이지 이건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려면은 그 선생님의 강의식 수업 방식이 학생의 배움 중심 수업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만 이루어진다면은 읽기 프로젝트는 그냥 끝나도 이게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연동초는 녹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보니까 읽기 프로젝트가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 활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은진 학생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읽기 프로젝트를 꾸준히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읽기 프로젝트 책을 선정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좋았는데 앞으로도 학생당원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학생들도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을 갈 때도 미리 장소에 대한 글이나 책을 읽어보고 간다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요즘은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튼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학부회장님은. 저도 읽기 프로젝트가 꾸준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계신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가시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학부모에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된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학부모의 활동이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위협이 점차 줄어들면 학부모에도 학생들의 독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아이들이 책과 더 많이 친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읽기 프로젝트를 담당하신 우리 이광열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좀 운영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읽기 프로젝트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연동초만의 특색으로 남아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학부모님과 학생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교육과정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읽기 유창성 교육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변화의 정도가 낮은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년에서 한두 명, 많게는 3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읽기 유창성 교육을 해주신 김중훈 선생님께서는 그 학생들은 한글 해득 교육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동초는 읽기 프로젝트가 한글 해득에서 유창성, 그리고 책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문해력 향상 교육, 마지막으로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애독가로 이어지는 큰 틀에서 확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김중훈 선생님의 좀 연수를 좀 강의를 좀 들었었는데 한글 해득이 참 기본이 탄탄해야 그래야 나중에 읽기 유창성이든지 문해력 향상이든지 애독가로서 이렇게 점점 발전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감사합니다. 구은영 선생님은 좀 어떻게 더 운영됐으면 좋을까요? 네, 다가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등의 기초 소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어에 국한되어 있는 읽기 프로젝트를 본교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수리,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해서 차년도에는 학교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언어에 국한된 읽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양한 교과 또는 학교 선택 과목으로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동초등학교 3주체와 백화연 선생님을 모시고 읽기 프로젝트 미래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식정보 기반 사회에서 읽기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초등학교의 읽기 프로젝트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됩니다. 읽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생님과 아이들, 또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또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연결되는 하나의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독서 교육이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동초등학교 포럼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동초등학교 읽기 프로젝트라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자, 여러분.